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주회와 수원지검장 신봉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제일 찜찜해하고 제일 겁나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이 사건은 영장 재청구를 해도 충분하다. 본인의 이 대북 방문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본인의 지갑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통해서 한 이러한 파렴치한, 또한 북한과 통하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찜찜해하는 사건이 아닐까 싶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또한 신속하게 추가적인 수사를 차질 없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건 내용 자체가 저도 처음 듣고 놀랄 정도의 사안 맞습니다. 저희가 맡은 사안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말이 더 놀랍지요? 이화영 경기부지사에 대한 진술조작 모의가 폭로되자 이재명 대표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수감자들 수원검찰청에 모여 술판 벌이며 진술조작 연습. 이어 구속된 쌍방울 관계자들 검찰청에 모아 술판 허용하며 이재명 죽일 허위 진술 연습시킨 수원지검. 그런 일 없다고? 그렇다면 CCTV와 출정 기록 공개하라 라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김지호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수원지검이 밝혔듯 구속된 피의자들이 회나 술을 먹으며 진술을 조작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에 CCTV, 쌍방울 관계자 출입 내역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 최소한의 진상조사는 했습니까? 그저 김성태와 박용철의 진술만을 핑계삼아 언론에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의 협조 없이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재판정에서 진술조작 모의를 한 곳이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어, 회덮밥, 소주 등을 제공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진술 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 검사, 김영남 형사육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신봉수 검사장, 안병수 2차장 검사, 서현욱 형사육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이 건은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라는 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제2의 김대중 내라는 모 조작 사건 의혹으로 불려진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제2의 김대중 내라는 모 조작 사건의 의혹이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빨간아재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직전 이화영 전 부지사 법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진술 조작 정황에 대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물론 김성태, 방용철 등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하라며 이전 부지사를 회유,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는 패회 직전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그룹 관계자들을 통한 이화영 진술 조작 과정은 남욱, 정민용 등 대장동 일당을 통한 유동규 진술 조작 의혹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김만배는 이들이 자신마저 회유하려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힘겹게 양심 선언을 한 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히려 검찰보다 앞장서 이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기소 혐의, 구형, 신병 처리 등에서 검찰이 제공한 편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방용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는 심지어 방용철 전 부회장 포석신문 시에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 물음이 8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조작이 단지 정적 제거의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 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2018년 브라질 노동자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룰라가 뇌물수수 혐의로 투옥됩니다. 브라질 검찰은 증거를 인멸해서 증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그가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구구파 보우소나루가 당선됐습니다. 2021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룰라는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2023년 브라질 대법원은 룰라 체포는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의 하나라며 룰라 재판 때 검찰이 제시했던 모든 증거를 무효로 했습니다. 룰라를 감옥에 보내는 작전을 주도한 자들은 모두 부패 혐의로 체포되거나 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집권 4년간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2018년 브라질 대통령 선거를 법조 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브라질의 예로 보면 아직 중대한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와 판사는 하나로 묶여서 판검사라 불릴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가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어져 있고 사법연수원 동문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 동종업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의 대법원장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브라질 사례로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법원이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리스크는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놓인 사법부 리스크라고 해야 할 겁니다. 법조 언론 카르텔에 의한 연성 쿠데타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일이 합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한국 사법부가 유력한 야당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브라질이 겪은 일을 그대로 겪을까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더 단호하게 응징해야지요. 시민언론 민들레의 전지훈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의 핵심이 정권심판이라는 것을 외면하던 레거시 미디어들은 총선 이후 다시 복수와 응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운운하고 있다. 하나도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으며 조금 더 반성하지 않던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와 응징이다. 그것은 결코 사적인 복수가 아니며 정당한 역사의 복수이다. 이재명이나 조국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의 정치와 노선에 동의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한동훈, 검찰, 족벌 언론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상징적 인물인 두 사람을 마녀 사냥하고 악마화하고 그 가족까지 죽도록 괴롭힌 것은 명백하다. 그것이 올해 초 이재명 살인미수 정치 테러의 배경이 됐다. 이재명은 한 방송에 나와서 당시에 칼 맞고 바닥에 누워서 하늘이 참 파랗다. 이게 마지막이다.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득권 우파 카르텔의 이런 시도는 결국 거대한 역풍을 낳았다. 두 사람은 온 가족이 멸문지화당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서사를 얻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복수, 법적 응징의 토대는 당연 22대 국회에서의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통한 개혁 입법으로서의 폭주지요. 개혁요정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합니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새날에 출연한 박찬대 최고와 양문석 당선자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번 총선의 당선자들이
당원들의 의사가 거의 100% 반영된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의원들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단계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누구를 원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를 아마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동안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들 갑자기 중립적인 채 그리고 모든 가치를 떠난 신의 경지에 앉아 있는 듯한 이런 행태의 국회의장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국회의장을 향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오늘 기자회견문에서도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이런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국회의장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과 추미애 국회의장을 통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혁 입법부의 탄생도 민주당원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겁니다. 유시민 작가의 포효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국회의원들이 신뢰하는 사람이 완전 달라. 국회의장 뽑는 거 보면 무슨 동호회 회장 뽑아? 맞아요. 당의 정체성이 있어야지 국회의장을 뽑을 때 그 있는 법 제대로 집행할 국회의장부터 뽑으라고. 민주당 국회의장 뽑는 거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